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흠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쨌거나 또 새 경마판이 짜졌습니다. 판때기가 짜진 만큼 또 들고 파고요. 이겨야겠죠. 문세영 기수가 허리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퇴원을 했는데 여전히 완전치가 않아요. 그 재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참에 좀 푹 쉬면서 허리가 완전히 될 때까지, 물론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직업병처럼 계속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뭐 100%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푹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할까 하는 게 또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12월 마지막 주에 낙마 부상으로 큰일 날 뻔했던 나카시 기수는 또 제가 통역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일본에서 치료 중입니다. 일본에서 치료 중이고 바로 그 다음날 일본으로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에 돌아오고 수요일부터 조교를 하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기승하는 걸로,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이 큰 부상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도 이번 주 기수협회 들어갔더니 반가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 호주로 연수 갔던 정저희 기수가 다시 돌아와서 바로 또 투입되는 모습 등 뭐 여러 가지 기수협회 변화가 좀 있었어요. 서성훈 기수도 부산으로 내려왔고 이제 조성훈 기수가 서울에서 황정호 기수와 함께 서울에서 기승을 하고 이찬호 김혜선 기수도 김동철 기수도 이번 주는 또 말을 안 타는 등 상당히 기수들이 부족한 이러한 한 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한 만큼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승부경주 자막에 보입니다. 2경주, 그다음에 6경주, 8경주 3개의 승부처 갖고 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서울 경마 첫 번째 경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뛴 걸로 보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사부마 킹스탑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직전 경주는 대끼를 팔렸는데 제가 말이 베스트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나아졌어요. 그리고 거리도 1000m로 줄였기 때문에 분명히 직전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가지죠. 말이 전보다 좋아졌고 거리가 줄었고. 그래서 뭐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이고, 원체 주폭이 크기 때문에 이 520kg, 530kg대짜리 말이기 때문에 주폭이 또 거기에 맞게끔 큽니다. 그래서 쭉 앞에 가는 순간에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잘 안 서요. 직전에 말이 안 좋아서 잡혔고 상대들이 잘 뛰었던 레이스다. 그래서 사부마 킹스탑 인기도대로 봐주셔야겠고, 이 7번마 용총은요, 조성건 기수가 서울에 와서 첫 번째로 타는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오픈 경주 때 올라와서 서울 말들을 몇 마리 탔지만 정식적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 후에 타는 첫 번째 마필인 만큼 당연히 또 의미가 깊겠죠. 근데 용청이 4번마 킹스탑만큼 상당히 빠릅니다. 선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빠른데 여기 골막기가 조금 있습니다. 골막기가 조금 있어서 출전 주기도 지금 7주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 용총 같은 경우는 조성공 기수, 능력기수인 조성공 기수가 탑니다마는 골막염 때문에 길어진 출전 주기. 이건 현장에서 반드시 컨디션 체크가 필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인기마으로 팔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번마 킹스탑이 입상 경험도 있고 또 선행 보여준 걸음이라면은 여기서 킹스탑을 이기고 쌍대가리까지도 칠 수 있는 망아지는 바로 오마 KT 스타입니다. 현장 가면 체중이 불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겐토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현장감 한 10km 정도 불어 있을 거예요. 오마 KT스타가 뛰었던 그 주행검사가 안양 타이거 슈퍼라이더 구마들과 뛴 레이스죠. 구마들. 그러니까 망아지들, 신마들과 뛰었던 주행검사가 아니라 기존 구마들과 뛰었던 레이스인데 야 기죽지 않고 걸음을 그대로 잘 뽑아내더라고요. 정말 KT스타 뭐 내용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제가 뭐 다른 마필들 크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안쪽에 1번 고센도 안으로 기대는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1번 게이트 분명히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데뷔전은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던 4번 막 킹스탑, 5번 KT스타, 4번, 5번 요 막건 조재미가 현장에서도 웬만하면 틀림없이 한방 기본으로 먼저 치고 들어갈 막건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7번 용청 말씀드렸다시피 골마겸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컨디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1200m고요. 6등급 마필들 9마리가 출전했습니다. 2016년이죠. 정신머리 없는 놈. 2016년 첫 번째 승부경주. 이런 건 반드시 잡아야겠죠.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2015년 마지막 승부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쌍승으로 때리라 그래서 8.4배짜리인가요? 뭐 복은 4.6배, 쌍은 8.8배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거 제가 마지막 승부경주는 약속대로 잡아드렸습니다. 요거 뭐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2016년 첫 번째 승부경주 반드시 잡고 싶네요. 이게 엄청 혼전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999가 뻥 터지느냐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 이게 팔리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많이 보면 9번까지 말 9마리 뛰는데 한 6마리가 가능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9 이런 배당은 안 나와요. 뭐 대충 한 10배에서 뭐 20배 요 사이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인데 인기마 중에요. 골마겸과 그다음에 속사정상 훈련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내용적으로 안 좋은 말이 한 마리 있어요. 상당히 많이 팔리는 말인데 내용으로는 제가 추천을 못 드릴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재범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뭐 눈치 까시겠습니다만 직전에 놓고 때렸다가 실패한 마필이 있습니다. 아쉽게. 이거 현장 체중 불어 나올 거예요. 다시 제가 재차 확인을 했고 왜 못 뛰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경마일을 이틀을 앞두고 밥을 안 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많이 뛸 말이에요. 적어도 3군까지는 그냥 갈 말인데 이번 경주 의외로 안 잡혀 있습니다. 이거 때려야 돼요. 제가 직전에 놓고 한번 깨졌는데 이번에 직전에 이른 돈까지 다시 한번 갖고 옵니다. 이번 경주 2016년 첫 번째로 때리는 이경주 승부경주는 직전에 사연 있게 밥을 안 먹어서 깨졌고 조재미가 추천드렸던 마필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가는데 인기마 하나가 내용이 안 좋다. 골고루 팔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 놓고 세군형을 사도 충분히 먹을 만한 자 중배당에 때리는 2016년 첫 번째 승부경주 조재미과 함께 하십시오. 3경주입니다. 6등급의 1200m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승부로 때릴까까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9경주 있는데 오늘 토요일 9경주죠. 9경주 있는데 부산 것도 또 승부경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과 검빛 게시판 그리고 경마왕 게시판에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를 4경주나 가져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3경주는 일반 경주로 갖고 왔습니다. 축은 나와 있어요. 축은 8번 화이트선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화이트선이 직전에 인기 1위였습니다. 인기 1위였어요. 그때 조재범이가 뭐라 그랬죠? 완전히 잘라드린다고 그랬어요. 내용으로. 말 안 좋다. 말 나쁘다. 여기 택도 없다. 인기 순위 1위를 자르고 승부로 때렸죠. 우리가 추천으로.
안 팔렸던 메일레더를 놓고 승리사랑 한 방으로 해서 40배가 넘는 배당 딱 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조재범이 믿고 빼라. 인기 1위지만 쫄지 말고 빼라. 빼드렸던 말이 바로 8번 화이트선이에요. 요번에는 놓고 가는 겁니다. 요번엔 놓고 가는 거예요. 요번에 말 많이 좋아졌어요. 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6등급에 있을 말이 아닙니다. 이 8번 화이트선이 6등급에서 놀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암말 한정경주까지 나왔죠. 요번에는 믿고 가는 충마 8번 화이트선입니다. 직전엔 빼드리고 한구라. 요번엔 놓고 가는 겁니다. 자, 8번 화이트선을 놓고 가면은 직전에 2착으로 왔던 3번 별빛 신화에게 먼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뭐 별빛 신화는 센 말은 아닌데 직전에 정말 니콜라가 업고 왔다 싶을 정도로 말을 잘 탔습니다. 니콜라가 업고 왔다 싶을 정도로 말을 잘 탔어요. 다시 한번 니콜라고 안쪽 게이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불리할 건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조재범이가 노리는 말은 딱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둘 다 숨길 수는 없죠. 한 마리는 까드려야죠. 바로 11번 달려라 블랙홀입니다. 직전에 김동수 기수가 말을 아무것도 모르고 탔습니다. 왜냐? 당일날 갑자기 박현호 기수가 이 발목 부상으로 당일날 기수가 교체됐죠. 김동수 기수. 그러니까 김동수 기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기사한테 대충 어떤 말이다 듣고 그냥 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특성을 잘 모르고 탔어요. 이 모래 맞으면 안 뛰어요. 그리고 앞에 빨리 붙여야 되는데 직전에 앞에 빨리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죠. 모래 안 맞고 앞에 가는 순간에 달려라 블랙홀은 11월 8일처럼 뛰어줄 수 있습니다. 11월 달려라 블랙홀, 11번 달려라 블랙홀이 첫 번째로 노리는 마필이고 또 한 마리 마필은 조금 안 팔립니다. 뛰어오는 게 없으니까 안 팔리는데 내용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까드릴게요.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마필 컨디션 보고 까드리는데 특단의 조치라고 나오는 마필. 그래서 자 이번 3경주 직전에 인기 1위였을 때 뺐던 화이트선 이번엔 놓고 가는 거고요. 대끼리 팔릴 대끼리가 예상되는 우리가 친한 이 야매 있죠? 야매 종합지 여기서 대끼리로 팔리는 별빛이나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되 더 좋은 배당 더 좋은 내용의 마필로 우리는 주력을 때린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고요. 모두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12번 에코왕자한테 레이팅 58을 줘서 죄 없는 에코왕자가 57kg를 다뤘네요. 그 정도로 이게 센 말인가요? 말은 나쁘진 않은데 57의 최외곽 게이트 만만치는 않은 게 사실이고요. 4번만 어카운트 어필이 능력은 여기서는 대가리입니다. 능력은 대가리예요. 그놈 악벽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능력은 대가리입니다. 이게 뭐 순말이면은 거세라도 시킬 텐데 불알도 없어요. 예. 3번 어카운트 어필이 안말이기 때문에 뭐 거세를 할 수도 없고 악병마 전문이죠. 임경기수. 예. 서울경마장에서 악병마는 죄다 임경기수한테 맡겨라 할 정도로 임경기수가 악병마에 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악병마를 잡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3번 어카운트 어필도 계속해서 임경기수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건데 거는 괜찮고요. 악벽도 많이 잡혔다. 기수 옆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악벽도 많이 잡혔다. 이런 멘트이기 때문에 3번 어카운트 어필 인기도대로 인정을 하고요. 일반 트리플 샤이닝은 참 운도 좋습니다. 나올 때마다 안쪽 게이트예요. 데뷔 전에 4번 게이트, 그 다음에 3번 게이트, 직전에 2번 게이트, 요번에 1번 게이트. 뭐 이렇게 재수가 좋나요? 생각보다 걸음이 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 1000m에 1번 게이트를 잡았다는 거와 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어카운트 어필과 1번 트리플 샤이닝 요 두 인기마 요 마필 어느 정도 인정이 가고요. 11화 전승대세 제가 직전에도
세게 말씀을 드렸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박현호 기수도 그러더라고요. 조교 때보다 실전이 좀 덜 뛰더라. 입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훈련을 했던 유승환 기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입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직전에 사실 30주에서 자신 있게 나왔거든요. 근데 가서 깨졌어요. 이번에 외곽인데 어쨌든 훈련 강도는 저번보다 훨씬 더 높여놨고 편성도 만만하기 때문에 11번 전승대세 요것도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 요거 뭐 당연히 관심급까지는 가져갑니다. 나머지 뭐 팔리는 3번 통일대박이라든지 그다음에 7번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 얘들까지 관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놓고 가는 게임인데 사놓고 1열 하나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눈길 주면은 이거 둘 중에 한 마리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1하고 11하를 자를 정도로 1하고 11하를 압도할 정도로 내용이 좋게 나오는 마필은 없다. 그래서 조재민은 여기서 4번마 어카운트 어필 놓고 1번 트리플 샤이닝 11번 전승대세 요 두 마리 요 두 마리를 관심 있게 본다. 뭐 마번 다 나왔네요. 사경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모두 14마리입니다. 1번마 창세가 이번 경주 뭐 압도적으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1번 게이트 잡았고요. 이현정 기수의 감량의 단독 선행 조건입니다. 근데 이 창세는 탔던 이상혁 기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말을 봤을 때도 말이 조금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5일 날이었었죠. 창세가 1.3배 팔렸습니다. 단식 1.3배인가 1.2배인가 왕대가리 팔렸을 때 제가 여기 승부 들어갔어요. 정상 오름 인기순위 6위짜리 정상 오름이 쌍대가리다. 창세 정도는 껌으로 이긴다. 그래서 편하게 1번 게이트에 선행 갔던 그것도 불량주로에 선행 갔던 창세를 정상 오름이 그냥 가볍게 따면서 뭐 41배짜리 한 골 했었는데 직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직전에도 말이 괜찮았었는데 마지막에 따이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단 세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경기 그렇다고 얘를 일반 창세를 확 잡아 뺄 만큼 남들의 능력이 이렇게 센 놈은 없습니다. 센 놈은 없어요. 그래서 창세는 기본적으로 가져는 갑니다. 기본적으로 가져는 가는데 제가 보는 마필 축으로 놓고 갈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요건 제가 책자에다가 승부경주로 할까 그러다가 좀 고민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창세는 놓고 가지는 않는다. 말이 좀 짧습니다. 오마 다랑아리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의 부상으로 조성건 기수한테 왔습니다. 한발 추입이 살아 있고 그건 좋은데 이게 57kg입니다. 57kg 5등급에서 57 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레이팅이 지금 이빨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57이다. 글쎄요. 57을 달고 다랑아리가 과연 인기도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랑아리 자체가 센 말이 아닌데 지금 팔릴 게 없으니까 직전 띄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팔리는데 57은 분명히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점이가 노리는 마필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오픈해 드리는데 이게 재가를 바꾸고 나서 말이 확 좋아졌다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이 팔리진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놓고 때리면은 먹을 만한 배당이 됩니다. 인기순위 1인 창세가 아닌 조재음이가 말씀드렸던 제가 노리는 마필을 재가를 교체한 후 걸음 좋아진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현장에서 몇 마리 딱 추리면은 오경주도 뭐 은근히 먹을 만한 배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마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5등급이고요. 1300m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요거 제가 여기다가 딱 그렇게 써놨네요. 압축 승부 쌍까지 고려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책자에다가. 여기 지금 7번마 대군마마 그 다음에 11번 데블맨 13번 설록
그다음에 6번마 네페르티티, 뭐 3번마 정황킨 뭐 요렇게까지 팔리는데 쌍승으로 때려야 될 마필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쌍승으로 때려야 될 마필. 제가 딱 얘기하는 순간 딱 느꼈어요. 왔구나 이거는. 쌍이다. 직전에 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상을 했던 마필. 요번에 확 좋아졌습니다. 엄청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기도가 지금 여러 군데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딱 두 방으로 때릴 겁니다. 쌍승을 포함해서 여기 또 써놔야지. 쌍승을 포함해서 쌍승 포함해서 딱 두 방으로 때리면은 이건 무조건 돈돼요. 어설프게 팔리는 것들 제가 싹 다 내용으로 잘라드리겠습니다. 다 잘라드리고 대가리 자신하는 놈 놓고 한 방에 힘줘 때리고 딱 한 마리만 안전장치하면서 자 6경주 압축해서 붙어보는 조재음의 승부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14마리. 인기만 안 해서 저배당으로 끝날 경주죠. 13번 천지스톰이 나왔습니다. 직전에 브리더스컵에서 제가 반지의 제왕 놓고 승부를 때렸습니다. 인기순위 1위였던 파워블레이드를 놓고 간 게 아니라 인기순위 6위였던 반지의 제왕을 놓고 우리가 승부를 봐서 추천경주로 10배짜리를 먹었는데 그 당시에 13번 천지스톰이 그 강한 부산말들과 함께 뛰면서도 대끼리까지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전에 그 전경주 1400에서 보여줬던 10월 25일 날 1400에서 보였던 모습이 너무 셌는데 역시 경마는 기록이 아닌 같이 무리가 어울리면서 뛰는 그리고 그 전개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13번 천지스톰은 당시에 레이스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제가 김동균 조계사랑 오늘 만나서 조계사협회 기수협회 그 식당에서 만나갖고 천지스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레이스가 꼬일 대로 꼬이고 말과 싸우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났다.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내년을 기대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와야죠. 천지스톰 대가리입니다. 안쪽에 이번 샤인클로바도 직전에 유미라 기수 항구라 시켜주겠다고 김동수 기수가 잘 만들어 놓고 유미라 기수를 태웠는데 발주도 깔끔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또 직선에 갖고 또 한번 막혔습니다. 그래서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9월달 매니뮤직과 맞대비 붙어서 입상했던 걸음 특히나 10월 4일 날 1등급 말인 천년 동안 2등급 말인 매니머니와 같이 싸웠어요. 4등급 말이. 그리고도 많이 뛰었죠. 앞뒷방 다 있고요. 1400 크게 문제가 없고 말도 뭐 큰 이상이 없다. 그래서 13번 2번 저배당입니다만은 요 막건 기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요 막건 기본으로 가져가고 제가 직전에 인기순위 11위였을 때 추천드렸던 8말 라온 에스프리 물론 당시에 우리는 인수지의 톡톡여 장군을 승부로 한 방 들어갔죠. 그래서 한 방으로 먹었는데 당시에 라온 에스프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순위 11위지만 이게 말이 좋아졌다. 열심히 타고 편성이 세서 8말 라온 에스프리가 5착으로 왔죠. 전보다는 13번 2번 빼놓고는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8번 라온 에스프리가 좀 더 나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온 에스프리 정도 그 정도 보는 거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뭐 조금씩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은 있습니다. 6번마 드림아이가 걸음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9번마 좋은데이가 직전 뛰었던 걸음인데 등짝이 이상 기수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좀 더 나올 수가 있고 14번 황령비상도 분명히 현장 가면은 상당히 바람을 불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1400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핑도 하고 5등급 시절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점핑도 하고 그래서 장거리형 마필입니다. 장거리가 좀 어울리는데 이거 지금 1400m 외곽 게이트 부중 늘어났고 이래저래 14번 황령비상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글쎄요 큰 메리트는 없다. 이 정도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에 1800m고요. 9마리 출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이것도 뭐 큰 배당을 노리지 않습니다. 오늘 경마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999가 뻥뻥 터질 경주는 거의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용적으로나 조판상 큰 배당은 안 터집니다. 8경주도 역시 제가 여기서 뭐 40배 50배 이것 때리자고 승부 경주로 갖고 온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압축이 돼요. 팔리는 마필과 안 팔리는 마필 그리고 그 안에서 마필 컨디션 좋은 놈 자신하는 놈 그냥 오면 그만 뭐라도 아쉬울 게 없다는 인기마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게임이 바로 이번 8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야종 우리의 친구인 이 야종을 보면서 때릴만 하구나. 대끼리까지 팔릴만 하나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내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막권은 제껴놓고요. 대신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 상당히 내용이 괜찮은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예상으로는 한 7, 8배? 7, 8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조재범이가 주력으로 때려드릴 막권이 한 7, 8배 더 잘 나오면 배당은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여지껏 경험상 요 막권은 7, 8배 바람 불면 6배고요. 그 막권에 힘을 줘서 딱 때리면은 8경주는 이거 분명히 짭짤하게 우리가 먹을 게 있다. 역시나 내용 갖고 조재음이 전문인 내용 갖고 때리는 8경주 함께 하십시오. 자 9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요 경주는 제가 마사회 해설방송 경주에서 제가 요 경주를 마사회 해설방송 아침에 하는 거기 지정을 한 경주를 상당히 제가 시간을 다른 경주보다 몇 배 더 할애를 해서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그림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번 경주가 여러 가지 좀 그림이 나와요. 먼저 1번만 로열스타와 12번 썬버스터가 압도적인 대끼로 갑니다. 1번 로열스타와 10번 썬버스터가 압도적인 대끼로 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 1번 로열스타가 선행을 편하게 나가고요. 10번 썬버스터가 늦바라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은 이 대끼리 막건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9번만 스토리텔링 같은 게 확 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안쪽에는 2번만 터보제트도 지금 선행을 가기 위해서 2주 만에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2번 터보제트 튀어나가고 최근에 선입으로 각지를 바꾸고 있는 다리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선입으로 각지를 바꾸고 있는 3번 불굴의 투사가 하정원 기수의 감량으로 옛날 실력이면 이게 선행 갑니다. 그렇게 막 이것저것 튀어나가다가 앞선이 만약에 북적북적해지면은 잘못하다가는 1, 2, 1, 12 그림이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 12는 어쨌든 간에 국산마입니다. 제가 뭐 국산마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2등급, 1등급으로 갈수록 분명히 국산마, 외산마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제일 유리하냐? 레이스가 뭉개지면 뭉개질수록 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고 가다가 한 발 쓸 수 있는 5번마 소천하라든지 6번마 강호시대 이런 마필들이 거저 주워 먹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뭐 소천하 같은 경우는 8살이 됐죠. 아휴, 역시 이제 구조 지용훈 조교사의 마필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언제든지 한 발은 있어요. 페이스가 빠르건 느리건 알아서 앞에서 만약에 싸워주면은 날라올 소천하. 6번 강호시대도 한 발은 있는데 레이팅이 90이라서 지금 여기서 56.5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달았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레이스가 만약에 앞에서 북적북적거리는 순간에 이거는 하다가 뭐 4번만 베니윈도 지금 말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다가 뒤죽박죽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요 9경주니까 그러니까 오전장의 주로 상태가 어떤지, 취입이 잘 먹히는지, 그다음에 선행이 어느 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마필드 컨디션 그다음에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한 후에 그 후에 최종적으로 막건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1 앞에 가고 12 날라온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앞선에서 만약에 지지고 볶으면은 이거는 까딱하다가는 요런 경주가 까딱하다가는 그냥 구국으로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본 후에 구경주는 현장에서 제가 정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첫 UCC 방송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재범이는요 늘 해왔듯이 늘 그려왔듯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준비하고 인터뷰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만나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현장에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